오늘 합성함수를 그리는 조금 다른 방법도 소개해 줄게. 근데 이거는 알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알겠죠? 뭐 벌써 버리고. 자, 61번에 지금 함수 fx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공대 갈 사람이면 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 공대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함수의 합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학에서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신호 처리. 파이팅! 파이팅! 화공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화학공학 갈 거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화분 걸려. 그렇게 갑자기 뒤로 바뀐다고? 볼까? 할 수 있어. 자, 지금 볼게요. y는 fx랑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gx랑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y는 fx는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가 맞고 그치? gx는 단조롭게 그냥 하나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gx가 좀 보기 간편한 함수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y는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자, 얘를 f의 gx로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바탕이 되는 겉에 있는 함수가 가장 함수의 역할을 하는 대상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gx의 역할은 무슨 역의 역할밖에 안 한다? 그렇지, 얘는 정의역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럼 이 정의역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함수 f의 함수값이 정해진다는 말인 거죠, 그치?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f에 대한 함수를 찾는 거니까, 합성함수를 찾는 거니까 f라는 함수를 구간에 나눠서 표현부터 해봅니다. 그럼 fx라는 함수는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되는 거니까 자, x범위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3x라는 식으로 드러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상수함수가 쭉 드러나니까 그냥 3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f의 gx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이 x 자리에 무슨 x를 다 넣어본다? gx를 다 넣어본다. 자, 그러면 f의 gx의 함수식의 표현이 3gx가 될 때는 자, 이 gx라는 정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인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3으로 드러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이 gx라는 정역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의 얘기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그리려면 자, 이런 gx의 범위가 아니라 누구의 범위가 있어야 될까? x의 범위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등식에 뭘 찾아야 될까요? 해를 찾아서 x의 범위를 구한다는 생각이 먼저인 거야, 이제.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럼 gx 그래프로 가봅시다. 현재 gx의 함수식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3이니까 자, -x 플러스 3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gx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범위는 gx의 함수값이 0인 것부터 시작해서 1 되기 직전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요 사이에 gx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경계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만드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그 x의 범위의 끝에는 3이 있으니까 여기 시작하는 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 gx라는 함수식에서 y좌표가 1 되는 걸 찾아야 되네. 1 되는 x값은 얼마가 되죠? 2.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어떨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g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gx의 함수식이 자, 세배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인 거야. 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x의 값이 얘는 범위가 이제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 거고 그럼 그러한 범위에서 드러나는 함수식이 3gx가 돼야 되는데 이 gx의 함수식이 하나로 그냥 정해져 있잖아.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세배해서. 그럼 마이너스 몇 x에? 3x에 플러스 9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gx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y좌표가 1인 것부터 해가지고 3인 것까지니까 오. 아하, 나이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y는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gx의 함수값을 갖는 정의역 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그치? 네. 자, 여기 시작하는 x값은 얼마고요, 그러면?
0이고 끝나는 x 값이 다시 2. 2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드러나는 함수식은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얼마다? 3이다. 이게 합성함수의 식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좌표평면에 그리는 거야. 쓱 이렇게. 자,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직선 들어가니까 일단 경계 잡고, 자, 출발하는 정역부터 그리는 게 좋으니까 0에서 2까지 상수함수 3이 쭉 들어가요. 3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직선 그리려면 점의 좌표 두 개만 찍으면 되잖아. 네. 근데 얘가 드러나는 경계가 2와 어디에 있습니까? 3. 3에 있으니까 x에 2 넣으면 2, 어디 지나야 되고 3 지나야 되고 3 집어넣으면 3, 어디 지나야 돼요? 3. 0 지나야 되니까 그럼 여기 2, 3 여기 딱 끊어지지 않고 3, 0까지 직선으로 쪼개어준 그래프가 나의 합성함수 그래프다. 끝? 네. 됐어요. 이게 다야. 이걸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어렵니? 다요. 지금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함수식 구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이 합성함수 구하는 거니까 x 자리에 gx 넣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gx 구하는 것까지 했으면 여기 범위 구하는 거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다는 게 여기는 함수 그래프 gx는 누구 좌표로 들어갑니까? 그럼 y 좌표가 얼마인 것부터 1인 것부터 어디인 것까지 0인 것까지 대응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fx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로 들어갔을 때 2차 부등식을 그렇게 풀었던 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면 만약에 나한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어떤 거니까?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함수값은 누구 좌표죠? y좌표. y좌표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 좌표평면에서 무슨 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에 있는 곳을 얘기한다, 그치? 그럼 위에 있는 이런 함수값들이 생기려면 대간절 나는 x값을 얼마를 넣어야 될까? 4보다는 어떤 값들? 큰 값들 또는 4를 넣어도 되고요. 또는 1보다는 어떤 값들? 작거나 같은 값들 넣으면 된다는 해석이 되어야 저기 있는 부등식도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거겠지. 다시. 그럼 gx라는 함수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g라는 함수의 y좌표입니다. 그럼 이 g라는 함수에서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기 위해서는 나의 x값은 어떤 값들을 대입해야 될까? 3보다는 어떻고? 작거나 같은 값들을 대입하면서 그치 그래야 대응되는 y값이 1보다 작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최소 x에 얼마 들어갔을 때? 2 들어갔을 때. 2 들어갔을 때 근데 1이 딱 돼버리니까 등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쌤 등호를 뺀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 범위에 따라서 만들어진 함수 그래식을 그림으로 그려준다 이런 생각이에요. 됐나요? 자 오늘 계속 할 겁니다. 이거 일단은 자 풀이 하나씩 쭉 봅시다. 자 다음 62번으로 가보죠. 찍어도 되죠. 혹시 덥니? 네. 나도. 찍어됩니까? 네. 네. 그럼 그대로 바로 62번에 있는 함수 그래프 봅시다. 자 62번에 자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자 이렇게 지금 y는 fx라는 함수 단조롭게 1차 함수로 나오고 절편이고 여기이고 여기 x 좌표는 장인 상태. 자 다시 gx는 꺾여 있습니다. 자 꺾여 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쭉 드러나는데 자 지금 대응되는 y 좌표는 1인 상태. 자 이게 y는 gx의 그래프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y는 g의 fx 그래프를 그리래요. y는 g의 fx. 자,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얘기해보자. f의 함수식부터 구해야 돼요? g의 함수식부터 구해야 돼요? 바탕이 되는 함수는 현재 합성해서 무슨 줄까? g. 자, g의 함수식부터 구해봅시다. 사실 뭐부터 구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순서를 좀 만들어보자. 자, gx의 함수식을 구하면 자 함수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은 범위가 x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부터? 0부터 그치 2까지 해서는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 2분의 1인 직선들을 하니까 얘가 2분의 1x라는 함수씩 가질 거고. 자,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요 왼쪽 범위에서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함수씩 생길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첫 번째 단계로 gx를 구했어요. 그 이유는 g의 정의역에 무엇을 담아보기 위해서입니까? fx를 담아보기 위해서. 자, 그럼 이 자리에 다 fx를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g의 fx가 그대로 2분의 1 fx로 드러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fx라는 함수식으로 드러납니다. 자, 단 여기 2분의 1 fx로 드러날 때는 이 fx라는 정역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에 대응될 때다? 0부터 2까지의 범위를 가질 때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되려면 여기 들어간 정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을 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됐나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죠? 누구의 범위로 얘를 바꿔야 되니까? x의 범위로 바꿔야 되니까 세 번째는 이 부등식의 뭘 구한다? 해를 구한다. 즉 x 범위를 찾는다 이 생각이죠. 자, 해를 찾으러 가보면 fx 그래프에서 자, y좌표가 0인 것부터 얼마인 것까지가 되고 2것까지가 되고 자, 이러한 함수값들을 가지려면 fx의 정의역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입이 될 수 있을까?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0에서 2까지라는 거 알겠어? 자, 그럼 나의 x 범위가 여기에서 이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범위에서 드러나는 함수식이 2분의 1 fx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나의 fx의 함수식도 1차식으로 정해지죠. 자, 기울기는 2 증가할 때 2 감소하기 때문에 무슨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x에 y좌표는 2가 되니까 플러스 얼마까지? 2까지. 이게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분의 1배 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이 정해진다. 다시. 그럼 f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가 여기 딱 있다. 그쵸? 경계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함수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x값에는 얼마를 대입할 수 있다? 2보다는 그치 2에서 4 사이의 값들을 대입할 수 있다. 그럼 2에서 빵꾸가 뻥 뚫리는 거다. 그치? 0이라는 함수값은 포함 안 되니까. 그럼 나의 x 범위는 2보다는 어떠하게? 크대. 자,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들어가도 돼요. 그럼 4는 포함이 되니까 5보다는 작거나 같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러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들어가니까 fx의 함수식이 저기 그대로 하나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얘가 2분의 1x 마이너스 1로 드러난다는 생각이죠. 컷? 이제 범위에 맞는 그래프를 아래쪽에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진 구간이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니까 2랑 4 나누어 주고요. 자, 0에서 2까지 드러나는 함수식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0 집어넣어서 경계 함수값 찾으면 0, 어디 지나는? 1 지나는. 자, 2 집어넣으면 2, 어디 지나는? 0 지나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 그래서 여기 0,1 찍고 2, 0 찍으면 이렇게 이어준 1차 함수식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다시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경계 함수값 확인해보면 얘는 2 집어넣으면 2, 0 지나고요. 4 집어넣으면 4, 어디 지나니까? 1 지나니까 여기 높이 1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4일 때 1 지나면서 쭉 이어지는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진다. 됐죠? 그래서 하나 꺾여 있고 하나는 안 꺾여 있는 거는 그리기가 꽤 간단한 상태입니다. 자, 얘를 연습해야 뒤에는 이제 63, 64 이게 정리가 될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63, 64는 외우고 외워. 일단 안 되면 되면 너무 좋고. 그럼 저 앞에 도망치고 싶어요. 싫어요. 그만 안 돼. 언제까지 도망만 칠 셈이야. 뭐? 갖고 오세요. 갖고 와도 되죠. 얼굴이 조금 보일 것 같네요. 에어컨 방향, 바람 방향이 수와 점수를 꼭 보여줍니다. 맞아요.
어디 도망가? 씨. 야, 들어오는 건 이만이면 나가는 건 이만이 아니야. 자꾸 신지영 입고양으로 가서 도망치고 싶다는데요. 어? 잉모양으로 도망치고 싶다 했다고? 안 돼. 진짜 숙여. 쌤 자를 거야. 쌤 자르실 거죠? 아, 편집 안 해. 네. 귀찮아. 근데 저 영상 못 볼 것 같아요. 방송 얼굴 보니까 와요. 잠이 깨잖아. 얼마나 우와. 좋아. 근데 어떻게 하냐? 다리 아파요. 수아가 너네 배려해준다잖아. 그래 내가 여기 잠 깨라고 내가 깜짝 무서운 것 같아요. 자고 너무 자, 이제 fx 그래프를 두 번 합성합니다. 똑같은 그래프 두 번 합성하니까. 근데 똑같은 데서 쌤이 두 번 그리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따로 두 개 그려놓고 갈게요. 익숙해지면 두 개 그릴 필요는 없을 거고. 자, 일단은 fx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할 함수식이 몇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밖에 없어. 마음 편하고. 그럼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있어? 그치, 인지가 x. 좋아, 빠르다. 자,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있어? 그럼 마이너스 2x하고 몇 콤마 몇 지나야 되니까? 2 콤마 0 지나야 되니까 자, 2 넣어서 함수값 0 되려면 여기 상수함 플러스 4. 다 돼야 2 콤마 0 지나겠죠. 되었습니까? 네. 그럼 이 f의 정의역 x자리에 다시 무슨 x가 들어가는 거예요? fx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f의 fx를 자, 식으로 작성해보면 자, 여기부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대입되는 fx의 식이 그러면 x 대신에 fx 들어가면서 얘가 2fx로 드러나거나 마이너스 2fx 플러스 4로 드러나는데 자, 위에는 2fx가 되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입되려면 fx가 어떻거나 어떨 때예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일 거야. 그치? 자,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 나갑니다. 자, 그럼 fx가 0인 것부터 1인 것까지면 y는 fx 그래프에서 y좌표가 0인 것부터 y좌표가 1인 것까지 대응되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으면 되지. 자, 요 사이에 지금 함수값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지금 산 위의 x 범위를 찾아야 돼요. 산 아래 x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산 아래 x 범위 여기를 찾는 거야. 그럼 x가 0인 것부터 출발하겠네. 그러다가 여기 얼마지? 그치, 2분의 5. 그럼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 그렇지, 2분의 3. 이렇게 정할 수 있겠다. 그치? 차랑 정해주면 여기 함수식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y좌표가 얼마일 때랑 1일 때랑 여기서 y좌표가 얼마일 때 1일 때 보여보면 2분의 3이랑 여기 2분의 1 대응이 딱딱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얘가 이제 범위가 몇 군데로 다니지? 두 군데로 다녀. 자, 두 군데로 다니까 두 군데 다 표현할 건데 자, 하나는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2fx를 넣긴 넣을 거잖아. 그치? 문제가 있어. fx의 식은 두 종류입니다. 또 나오네요? 뭘 넣어야 되지? 위에 걸 넣을까? 밑에 걸 넣을까? 고민을 할 거지. 그치? 왜 위에 걸 넣어야 돼? 그치, 범위가 0에서 2분의 1까지인데 0에서 2분의 1까지 대응되는 함수 그래프는 위에 있는 EX의 함수 그래프지. 그치?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럼 너네 구분 짓기 위해서 쌤 이렇게 가볼게. 위쪽에 있는 이 EX의 함수식을 표현사 F1X라고 할게요. 밑에 있는 건 그럼 F2X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자 F1X에 대응되는 함수다, F2X에 대응되는 함수다. F1에 대응되는 함수고 뒤에 게 이제 F 어디에? F2에 대응되는 함수야. 그럼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현재 함수 F 뭐에 대응되는 대상이니까? 1에 대응되는 대상이니까 아 여기에서는 F1에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 그냥 fx가 아니라 이 f1x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거기까지 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x 값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그때는 여전히 이 fx의 식은 드러나긴 할 건데 문제는 요 fx의 f 자리에 f 뭘 넣어야 된다? 2를 넣어야 된다 이 생각인 거지. 자, 색깔별로 보겠습니다. 어디 갔니? 자, 여기. 그리고 이 자리에 f2x가 들어갈 거니까 이 자리에 만들어진 함수식은 EF2x가 되어야 돼.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뭐 여기 식 정해놓고 넣을까? f1x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함수식 두 배 한 거니까 여기는 몇 x가 되고 4x가 되고 자 밑에 거 두 배 한 거 적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이 구간에는 이런 함수들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밑에 거 해볼까? 그럼 f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자 여기 이제 y는 1이랑 y는 2라는 관계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는 산 아래 부분 윗부분 그치 산 위에 부분에 있는 범위에 대입되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지. 1보다 크고 2보다는 어떠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의 지금 범위가 생기는데 x의 범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2분의 1에서 어디까지는? 1까지는 함수가 누구로 쓰여야 돼요? f1이 써야 되고 1부터 어디까지는? 2분의 3까지는 f 뭘 써야 되니까? 2를 써야 되니까 그럼 x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한 번에 표현하면 될까? 안 돼. 이 앞에서는 f1이 대입돼야 되고 뒤에서는 f 뭐가 대입돼야 되니까 2가 대입돼야 되니까 여기 한 번 더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나의 x값 범위가 자, 이 부등식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고 x값이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대로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1이 대입된다, f2가 대입된다. f1이 대입된다. 요 범위에서는 f1이라는 함수가 쓰이니까. 했니? 네. 왜 이보다 잘해. 2가 아니라 얼마죠? 1이지. 아이 똘똘이. 자신감 충전해서 다시고요. 잘 이해하고 있구만. 그치? 2분의 1부터 1까지에서는 f1이 대입되는 거예요. 근데 그 f1은 그러면 그 f1x라는 함수식은 자 아래쪽에 대입돼야 되지. 그럼 여기에 그대로 f1x가 우악 하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2f1x 플러스 얼마가? 4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함수식 대응시키면 f1이 2x니까 이 자리 넣으면서 마이너스 몇 x에 4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그럼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다시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치 2분의 3보다는 작을 때 여기 왜 등호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요 범위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게 마이너스 2f1을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f2가 되면서 마이너스 2f2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f2x를 여기에 또 대입하는 거지. 자 2배한 마이너스 2 곱하면 몇 x에 4x에 마이너스 8 생기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얼마 해야 되니까? 4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들어가는 수식이 4x 마이너스 4다. 그립니다. 자 정역 시작하는데 0이죠. 0에서 2분의 1까지 먼저 그립니다. 0에서 2분의 1까지. 자 4x가 그려져야 돼요. 그럼 0,0에서 출발해가지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어디를 지나니까? 2를 지나니까 여기 꼭대기 2 찍었다. 으쌰 이렇게 했나요? 그럼 다시 그 다음 이어지는 구간이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는 자 여기 넣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여전히 2는 지나. 이제 안 끊긴다는 건 알지? 그럼 여기는 이제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자 끝에 1번 넣을게요. 그럼 1, 어디 지나요? 0 지나죠. 여기 1, 0 지나네. 요렇게. 그죠? 옆쪽? 자, 그럼 다시 이어지는 구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네 번째. 그럼 네 번째에서 이제 4x 반의 4를 그릴 거야. 자, 여기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확인되고. 그럼 여기서 확인할 경계의 점의 좌표는 몇 분의 몇 콤마? 그치. 2분의 3 콤마, 2분의 3 넣으면 2. 그치. 그럼 2분의 3 2니까 또 절반만큼 가가지고 2 찍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요 그래프에서. 마지막에 얼마 넣으면 되니까? 2
이러면 되니까 2,0 지나면서 자 1 때 그대로 0 집어넣으면 쭉 내려오는 거. 몇 쪽? 몇 쪽?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아니라 정리. 똑같은 산을 한 번 합성하면 산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대신에 폭은 반으로 어떻게 되는 거? 줄어들어야 돼. 그치? 구간의 길이가 총 2이기 때문에 이 2라는 구간 똑같은 길이 안에 산을 2개를 우겨 넣는 거야. 축축 쪽에서. 자 그렇다면 3번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 3개가 아니라 3개 3배? 아이 그쵸. 한 번 합성할 때마다 2배 되는 거야. 4개? 그치. 여기서 합성해가지고 산 몇 개가 됐어? 산 2개가 됐어. 그럼 또 합성하면 몇 배가 돼야 되니까? 2배가 돼야 되니까 산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4개가 들어가야 돼. 폭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럼 얘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으악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3번 합성한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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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4번 합성하면 산 몇 개? 8개. 5번 합성하면 16개.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보통 2개짜리 물어보고 3개짜리도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이렇게 함수식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거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해서 이 내용은 잘 알아놓고 자, 이걸 할 줄 알면 이제 밑에 거는 산이 어떻게 됐지? 반대로 뒤집어졌지. 그치? 그럼 아래로 뾰족한 골짜기가 몇 개 드러나게 될까? 2개 드러나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64번은 다시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합성함수 그래프. 자,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리는 법을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소개합니다. 알겠죠? 자, 봐봐. 이게 이렇게도 되는 건데 자, 얘가 y는 fx였어. b4. 자, 상의 높이를 좀 높일게요. 자. 자, g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1, 3, 다시 4, 4.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거 완전 gx입니다. 쌤이 지금 그려볼 소개할 그래프는 y는 g의 fx예요. 이렇게 되는 거. y는 g의 fx. 그 우리 생각이 이제 있는데, 봐봐. 합성함수라는 것은 어쨌든 출발하는 정역이 뭐지? x지. 얘가 x가 지금 현재 누구라는 함수를 먼저 만나요? f를 만나서 fx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fx가 다시 누구에 대입되는 거지? g에 대입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g의 fx라는 최종적인 결과치의 이 y좌표를 내가 기록하고 싶은 거야. 내가 기록하고 싶은 y좌표는 얘야. 그치? 자, 시작하는 정역은 누구죠? x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운데 있는 fx의 역할은 뭐냐면 이 둘을 그냥 이어주는 관계밖에 없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x가 함수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x가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잖아. 그걸 뭐로 그린 거야? 그냥 그래프로 그린 거야. 그게 함수 그래프야, 그치?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변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가만히 있는 거 관심 있어? 없어. 돌멩이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치? 생물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걔가 관심 있는 거야. 사과가 떨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뭐야 이 새끼 왜 떨어져 갑자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 자,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이거 하기 제일 싫어하는데 잘 봐. x가 변화를 해. x가 막 변해. 그래서 막 변해요. 얘 x야. x가 변해. 그럼 이 변화에 의해서 누구도 변화할까? 그치? x의 변화에 의해서 fx의 변화가 생겨요. 그럼 fx가 막 변해. 그 가운데 있는 fx가 막 변하면 이 변화에 의해서 다시 누구의 함수값이 또 변화해요. 그치? gfx도 뭐한다? 변화한다. 그럼 이 변하는 fx의 변화는 결국 x와 최종적인 합성함수값의 변화에 연결되는 역할밖에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오른손 fx, 몸통이 오른손이 정역 x, 몸통이 fx, 여기가 g의 fx면 여기 x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어떻게 돼?
막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fx가 막 변하니까 또 왼손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막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이게 x? 쌤 몸통이 뭐? 이게 뭐? GX. 그러니까 네가 막 흔드니까 얘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흔드니까 내 몸통도 어떻게 되는 거야?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웨이브를 탁 하는 거지. 우왕하지 말고 너무 쏘는 거야. 부끄러워. 질문 싫어하는 건데 합성함수는 연쇄적 대응 관계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하게 될 거야.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은, 미적분 2를 선택한 아이들은. 자, 빨리 다시 생각하시고. 갑자기 나고 있어. 그냥 자, 부스러웠어. 그래서 얘를 미분할 겁니다. 나중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자 이제 다시 보자. 그러면 이제 주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이 fx라는 것은 g라는 함수의 무슨 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정역. 얘들아 보통 정역은 무슨 축에 있지?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 여기에 정역이 있어. 그게 대응되는 함수값이 무슨 축에 있는 거야? 세로축, y축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x에 대응되는 함수값 fx가 세로축에 있어요. 그럼 이 세로축에 생기는 변화를 여기 있는 g라는 함수에 무슨 축에 넣어야 돼? 가로축에 넣어야 돼. 자, 그걸 이제 쌤이 그리면서 보여줄게. x가 0에서 어디까지 변화를 해요? 일단은 4까지 변해. 그러니까 네가 0에서 4까지 우악 하고 변하는 거야. 그럼 네가 0에서 4까지 변하니까 fx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함수 f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0에서 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서 어디까지? 그치. 4에서 0까지 내려와. 함수값의 변화를 봐야지. 다시 x가 0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fx 함수값은 0. 그러니까 네가 0에서 같이 출발을 해. 근데 네가 막 올라가다가 있잖아. 올라가다가 네가 막 올라가는 게 x가 막 변하니까 fx가 막 변해. 어디까지 변하지? 4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네가 0에서 4까지 막 올라갔다 다시 4에서 어디로 내려가? 0으로 내려가는 거지. 된 거야? 카톡 씨. 여자친구야? 나를 퇴근 선생으로 0에서 4까지 다시 그럼 다시 봅시다. x가 0에서 4까지 변할 때 함수값 fx는 0에서 4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0까지 또 떨어지는 변화가 생겨요. 그럼 이 변화가 어디에 적용이 돼야 돼? g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번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y축에 있는 x값, y축에 있는 함수 fx 값은 자 4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러한 두 번째 2번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해했니? 근데 이 2번의 변화가 다시 g의 정역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g라는 함수의 정역은 지금 여기 가로축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의 변화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정역으로서. 됐니? 그럼 봐. 여기 2번의 변화가 다시 함수 g의 정역의 변화입니다. 그럼 나의 g라는 함수에서의 정역은 0에서 4까지 어떻게 됐다가? 커졌다가. 그치? 또 4에서 어디까지 내려가? 0까지 내려가. 그럼 자 이제 얘를 구간에 나누어 보자. 네가 0에서 4까지 웅 하고 올라가는 동안 나의 g의 지금 함수값은 또다시 0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지? 4까지 올라가지. 근데 모양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또다시 얘가 자 4에서 0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것도 4에서 0까지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4에서 반대로 역행하면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거지. 그치? 그럼 이 함수값의 변화를 이제 그리는 거야. 좌표 평면에. 그럼 대략적으로 개형만 볼게요. 네가 파란색이 올라가서 우다다다닥 와다다다다닥 이렇게 변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서 나의 합성함수 y는 gfx 그래프는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다가 이 산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꺾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y좌표가 얼마인 거고 3인 거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색깔별로 해줄까? 이 파란색 변화에서 이 파란색 합성함수 값이 변하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이 분홍색 변화에 의해서 자 이 분홍색 변화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x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시간의 흐름처럼.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대로 순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음? 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디테일하게 이런 위치들 정하는 것까지는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객관식에서는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희가 아까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 설명해 줄 때 알려줬거든요.
근데 전승민이 지금 너무 당연하지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전승민이 저도 이거 배웠다고 생각하고 알려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는 척 들었어요. 승민은 모든 반환인데 이걸 배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고 뭐 갑자기 뭐 이게 원래 Y축인데 이거 뭐 갑자기 FX축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역시 그런 느낌이 있어. 됐어요. 그러면 f의 gx가 이렇게 그려지면 반대로 gfx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뭐래? gfx를 방금 생각해봤고, 그럼 반대로 누구의 것도 f의 gx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그럼 f의 gx는 정의역이지 누가 되는 겁니까? gx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느낌이야. 자, 헷갈릴 수 있어. 그림 다시 하나 더 그릴게요. 괜찮지? 네. 힘내. 네. 너무 재밌잖아. 미친 것 같아. 그치? 진짜 미친 거 같은데요. 자, 공대를 가면 이게 눈이 막 팍팍팍팍 들어가야 돼. 자, 그럼 해보자. G의 F의 GX를 볼게요. 자, 그럼 GX가 출발이고 현재 어쨌든 시작한 정의역은 누굽니까? 누구 값의 변화가 생겨? X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X의 변화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작용되죠? 0에서 4까지. 이게 먼저 X의 변화예요. 그럼 그 X의 변화에 따라서 누구 X가 변할 거고 GX가 변할 거고. 그럼 GX는 단조로 와. 0에서 어디까지 변해? 4까지 이렇게 딱 변하는 거지. 그치? 그럼 0에서 4까지 변하는 이 gx의 변화가 자 다시 함수 f의 무슨 역으로? 정역으로 하니까 이 y축의 변화가 여기 x축으로 옮겨가는 거야. 훅 이렇게 촤. 됐어요? 자 그럼 이 2번의 gx의 변화에 의해서 나는 함수 f의 gx의 변화가 생깁니다. 0에서 4까지 어떻게 됐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 내려오는 느낌으로. 그러면 대략적인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지. 결국엔 네가 0에서 4까지 쭉 변화하면서 이 파란색 변화가 생기고 이 파란색 변화에 의해서 노란색 변화가 최종적인 변화니까 이렇게 0에서 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에서 어디까지? 0으로 내려오는데 자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작용되는 함수가 다르면 선이 꺾였지. 그럼 x 값이 0에서 4까지 변하는 동안 gx라는 함수는 몇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그럼 0에서 4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0에서 어디까지 한 번 긋고 1까지 끊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끊어서 그려야 돼요. 0에서 1까지 이렇게 평 하고 끊어서 그려요. 이게 1-1이야. 1-1에 의해서 자 gx의 변화는 0에서 어디까지만 가? 3까지만 가니까 이게 2-1의 변화야. 그럼 이 2-1의 변화는 0에서 어디까지만 먼저 작용된다? 3까지만 작용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내 그래프는 먼저 쪽 나와야 돼. 근데 3일 때 대응되는 얘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2거든. 그럼 최종적인 변화는 쪽이 먼저 드러나는 거야. 됐어요? 쪽이 먼저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어디까지 변해요? 4까지 변해요. 이게 1-2의 변화야. 이게 좀 어려워. 자, 1-2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 있는 다시 몇 몇의 변화가 생길까? 2-2의 변화가 생겨. 자, 그럼 2-2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 몇 몇의 변화가 생긴다? 3-2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 값의 변화는 2에서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 0까지 내려가. 근데 2에서 0까지 내려갈 때, 자, 이 정역을 한번 보자. 아까 여기 정의역이 출발은 0에서 1까지였어요. 그럼 첫 번째 변화는 나의 x값의 변화니까 0에서 1, 여기가 관계 1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자 뒤에서 변할 때는 정의역이 1에서 어디까지나 확 변해. 4까지. 그럼 0에서 1까지가 좁니? 1에서 4까지가 좁니? 0에서 1까지가 좁으니까 0에서 1에서 4까지 꽤 멀리 있는 지점까지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다시 얘가 2에서 0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정역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0에서 1까지밖에 안 변했는데 함수값이 겁나 빨리 3까지 팍 올라가. 그러니까 그 합성함수의 값도 팍 먼저 빨리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3에서 1에서 4까지 변할 때는 나의 gx는 빨리 증가해 천천히 증가해? 천천히 증가해.
1에서 4까지 천천히. 그럼 여기 다시 너 3에서 4까지 변하는 이 gx의 변화에 따라서 합성함수 값은 2에서 0까지 떨어지는데 2에서 0까지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인 모양은 어쨌든 0에서 4까지 찍었다가 4에서 0까지 내려오는 그래프인데 속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릴 합성함수 그래프는 대부분 이렇게 속도차가 없는 그래프를 많이 주니까 이렇게 그린 것도 알면 좋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합성함수 그래프는 마무리합시다.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한번 연습 문제 볼까? 쉽지 않죠? 역함수는 다 정리됐나요? 우리 220조까지는 풀이를 한 것 같고 함수 방정식 나오죠? 함수 방정식에 83번을 풀어드렸습니다. 84번은 잘 푸셨나요? 네. 잘 안 돼? 그럼 84번 풀이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 오면 쉽거든. 하면 안 돼. 이게 쉬우려면 말해야 돼. 생각나. 저도요. 저작권. 자, 그럼 84번 풀이하고 나서 뒤에 필수하기 문제랑 연습 문제 풀이하면 되겠죠? 네, 번호 체크부터 바로 해볼까요? 221쪽에 84번이랑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와서 222쪽은 어떻습니까? 87번. 네, 87번이랑 또 90번. 90번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나와버렸죠. 네, 89번 다시 봅시다. 나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 알겠어, 나 잘하니까 괜찮아.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취소할게 못하는 이제 막 알았어요. 갑자기 알아버렸어? 네. 천재네? 자, 됐으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224쪽으로 가볼까? 224쪽에 질문할 거? 네, 괜찮고요. 225쪽에 질문할 거? 98번이요. 근데 이런 그래프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안 힘들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01번이랑, 네, 101번이랑 함수계수 세는 거 나왔다, 그렇죠? 또, 네, 괜찮으면 넘어가서, 몇 번? 100번. 100번. 절대값 나오는 거. 자, 100번이랑. 자, 추가 질문 없으면 그쵸. 한 페이지 넘어가서 226쪽에 질문할 거. 102번, 103번. 또, 104번. 103번. 그치. 여기 뭐 모의고사 문제니까. 오늘 어차피 나갈 때문에 잘 됐네. 저 105번. 105번이랑 이렇게. 다 모르는 거 진도 못 진도를 왜 못 나가요? 너야 집에 늦게 가면 되는데. 네? 얘들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 얘들아 우리 야, 하나 하면 돼. 뭐 늦게 가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일요일에 보통 4시에 가잖아. 네? 맞아요. 네. 9시 반이다. 지향이는 적응하면 돼. 적응하면 되지. 적응하면 아, 3시간, 4시간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 네. 이렇게 아줌마처럼 묻냐? 대보다 제가 예쁠 것 같아요. 영상 보는 사람들 뭐야? 성인 수학이야? 근데 성인 수학이 즐거? 즐거워. 괜찮아 고 일수야. 고마워. 고일 쏴야. 너네 참 밝아서 다행이야. 자,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xy를 항상 만족해요. 함수 x가. 자, f1이 3이라고 돼 있을 때 f4를 찾으라.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식들은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거의
항등식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치? 항등식이죠. 그럼 여기 xy에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진짜로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정역과 물어보는 정역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게 맞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얘기를 해보자. 지금 나한테 있는 정역은 얼마일 때만 함수값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1일 때만 알 수 있어. 그치? 1인 것만 알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 x자리에 뭐를 넣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 1. 근데 y는 뭐도 넣어볼 수 있어? 1도 넣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1 더하기 1 하면 여기는 얼마 되니까? 2가 되니까 F2의 함수값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4. 아니 7이겠죠. 그렇지. 암산 잘하네. F2가 7인 게 생겼어요. F2가 7이고 F1이 3인 걸 알았어요. 나는 이제 정역에 뭐도 넣을 수 있습니까? 2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4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뭐야? 1 더하기 2면 뭐 더하기 뭐는? 2 더하기는 4네. 어우 잘한다. 그치? F2 더하기 F2가 2 곱하기 2에서 4가 될 거고, 자 여기는 F4가 들어갈 거니 내용은 끝이 났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F7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럴 땐 조립하면 되죠. 꼭 같은 걸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네. 아는 걸 조립한 거니까. 네. 난 이제 2도 알고 뭐도 알아? 1도 알고 뭐도 알아? 4도 알아. 4도 알아. 그러면 2랑 1을 더하면 얼마니까? 3. 3. 그럼 F3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네. 그럼 F3은 F1 더하기 F 얼마에다가? 2에다가 1 곱하기 2에서 요즘에 2. 그치. 역시 요즘 사람. 자, 그래서 1, 3이랑 7 더해서 12니까 2 더하면 그치 12. 무슨 일이고? 3이랑 4를 더하면 얼마니까? 7이니까. 그치. 그럼 F7이라는 건 3과 4가 대입되면서 F3인 12더 F4인 아까 얼마였지? 18. 네. 답을 안 보였구나. 네. 네, 잘했어. 자, 18에다가. 그럼 3, 4, 12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답은 몇입니까? 42. 16. 이렇게. 자, 조립하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레전드로 42. 이거 바로 힘들었어. 자, 잠깐만 쌤이 중2 애기들이 이제 시험 치러 오거든. 자리를. 자, 87번 합시다. 얼라. 자, 87번입니다.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식이고, f 합성 f의 x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무슨 정리? 그치.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가 0이 되는 거면 나누어 떨어진 거면 무슨 정리? 무슨 정리. 그럼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0이라는 얘기니까 그걸로 항등식 작성하면 p제수 fx는 제수 x-알파에다가 뭐가 곱해진 다음에 qx가 곱해진 다음에 보통 나머지 라지아를 이렇게 붙는데 그치? 왜냐하면 몇 차로 나누니까?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차수가 그것보다 낮은 무슨 항일 수밖에 없어? 상수항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가 얼마인 상황이? 0인 상황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의 인수정리다. 그치? 그럼 나는 어떤 fx가 이렇게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자, 이 자리에 있는 무슨 식을 작성할 수 있고 항등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내가 넣어볼 법한 x값은 모르는 몫을 없애는 x값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수, 나누는 수를 뭐로 만든 x값을 넣는다? 0으로 만든 x값을 이때까지 넣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x에 얼마를 넣을 거니까? 알파를 대입할 거니까 x에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는 얼마가 된다? 0이라는 결론을 얻는 게 무슨 정리? 인수 정리. 자, 그럼 결론은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인수 정리니까 정리된 내용이잖아. 너 피타고라스 정리 쓸 때 맨날 증명하면서 쓰니? 아니야. 이게 증명인 거지, 그치? 논리를 확인한 거니까 이 과정 앞으로 뭐 하겠다는 생각이야? 생략하겠다는 거야. 그럼 구조를 봐야 되겠네. 어떤 다항식이 이런 1차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자, 이 0되는 x값을 자, 주어진 나눗셈을 당하는 식에 넣었을 때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한 번만 짧게 연습하고 갑시다. 그럼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하면 이건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x에 얼마 넣으면 3 넣으면 그 나머지는 얼마에 대응되니까 2에 대응되니까 f3이 얼마다라는 조건으로 2다라는 조건으로 그치 항등식을 생략하면서 과정을 정리해왔어.
그럼 얘가 나머지가 2인 게 아니라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나누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값 F3은 얼마다? 0이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합성함수가 어쨌든 함수식이야, 그치? 그럼 얘가 x-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자, 요 자리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예. 1 넣으면 그에 대응되는 값은 나머지 얼마? 0. 0으로 대응된다. 그럼 f의 f 얼마가 1이 뭐 된다는 표현? 0 된다는 표현을 정리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그럼 f의 f를 어떻게 0을 만들 것인가? 자, 그렇게 될 때 모든 시 스케일을 합을 구하래요. 아이야야야, 이거 좀 지우고 가보자. 그럼 f1은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네? 여기 얼마 넣으면 되니까? 예. 1 넣으면 되니까. 그럼 f에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될 거고. 자, 그럼 이것도 0 돼야 되는데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여기 x 자리에 또 뭐 넣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k 마이너스로 바꿀까요? 그럼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가 얼마 된다는 생각? 0 된다는 생각. 그럼 몇 차 방정식 생겼지? 2차 방정식 생겼으니까 얘 총합을 구하는 거지.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2배 부호 바꾸고 플러스 3k 그렇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 자, 방정식 풀 거니까 부호 바꿔주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근해 공식 쓰나? 아니죠. 어차피 얘 k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두 분의 의미로 k1이랑 k 얼마로 두면? 2라 둔다 치면 k1과 k2의 합 3. 그렇지.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3이라고 정하자. 이 얘기인 거지. 끝.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러다 진도 못 나가겠네.